안녕하세요. 구마담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2010년 10월 20일 서울시 강일동 야산에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이 동네에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산책로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날도 오전부터 현장에는 인부들과 포크레인 장비 등 한창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야산이니 높은 곳은 편편하게 고르고 또 움푹 꺼진 곳은 메꾸고 산책로 기초를 그렇게 잡아갑니다. 그런데 한창 공사 중 포크레인 기사가 현장에서 땅을 약 60cm 정도 파내려 갔을 때 낯선 물체가 나옵니다. 뭔가 검은 비닐에 쌓여져 있고 케이블 선으로 묶여 있는 것. 네, 야산에다가 뭘 이렇게 꽁꽁 싸매서 묻은 거지. 수상함에 포크레인 기사는 가까이가 안을 확인해 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안에서 돌돌 말린 오리털 이불이 나옵니다. 어느 놈이 쓰레기를 파묻었나 생각하며 다시 오리털 이불을 들춰보는데 기사 놀라서 그대로 뒷걸음질을 칩니다. 오리털 이불 안에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의 시신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네, 바로 경찰에 신고하고 공사는 중지되죠. 강동경찰서 수사팀이 출동합니다. 시신의 상태는 왼손이 잘린 상태로 이미 백골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어서 지문 채취도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시신이 백골화가 되었다면 아무것도 시신에서 추출해낼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이미 몇 년 지난 시신이 발견되었지만 경찰은 현장을 더 둘러봅니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인근에서 시신에 잘린 왼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이 사건에서 정말 기이하죠. 놀라운 부분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이때 발견된 손, 이 손이 미라화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방 조직이 온전히 남아있을 정도,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말 귀신이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믿을 수밖에 없는 일. 별도로 발견된 이 손, 범인이 일부러 잘라낸 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원래 땅에 묻힐 때 정상적으로 시신 몸에 붙어있던 손, 시신의 손이 시신이 부패되는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정말 기이하고도 신기한 일입니다. 전문가들 말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길게는 2년 안에 시실은 백골화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주 드물게 시신이 미라화, 즉 밀랍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기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는 완전히 밀폐된 특별한 환경에서만 가능하다고 하는데 사실 한국에서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환경적으로 말입니다. 어쨌든 국과수 보건국에서도 이 발견된 왼손을 보고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피해자 확인을 위해서 유전자 감식반으로 보내집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죠. 네, 여기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불로 시신을 돌돌 싸매었고 다시 비닐에 싸고 아이스박스에 넣어 파묻었다. 조심스럽게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피해자와 잘 아는 사람이니까 이불로 싸맸다는 것이죠. 강도였다면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버리거나 유기했을 테니까요. 시신이 입고 있던 추리닝복 속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지폐가 이때 발견됩니다. 국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발생하기 3년 전 2007년에 10,000원권이 국내에서 신권으로 교체되었습니다. 교체되는 기간 동안 약 1년 정도는 신권과 국권을 혼용해서 사용하기도 했죠. 즉, 피해자는 적어도 2008년 이전에 사망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최소 이곳에 2년은 묻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 기간 동안 시신은 완전히 부패돼 뼈만 남은 상황입니다. 신원은 알 수 없습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국과수에서 왼손에 대한 감식 결과가 나옵니다. 그 손으로 지문 감식을 한 결과 5년 전 실종된 여성 김씨라는 사실을 알아냅니다. 49세의 여성 김씨. 그녀는 이미 5년 전에 실종 신고가 접수된 상태였습니다. 2005년 경찰은 김씨의 실종 신고를 최초로 했었던 딸의 진술을 받아봅니다. 그녀의 말에 의하면 당시 김씨에게는 동거남인 심씨 42살입니다. 심씨가 있었는데 그가 범인일 확률이 크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딸은 어머니의 실종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 해에 어버이날 가까이 되어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연락이 되지 않더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서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래서 급히 천호동의 어머니 집을 찾아갔는데 어머니는 없었다. 심씨만 있었다. 딸은 엄마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심씨왈. 엄마와 며칠 전에 다투었는데 그때 집을 나갔다. 나도 연락이 안 돼서 지금 그냥 이러고 있다라고 합니다. 게다가 심씨는 나도 너네 엄마가 걱정되어서 경찰에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라고 말합니다. 딸은 이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정말 심씨가 신고를 했다면 분명히 경찰이 딸인 나에게 먼저 연락을 했을 텐데 연락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은 바로 심씨와 함께 경찰서로 갑니다. 네, 확인 결과 신고는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때부터 딸은 심씨를 이상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를 이 사건의 범인으로 확신하는 이유는 당시에 동거하던 김씨, 어머니가 실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태연하게 생활했고 또 심씨는 마치 그녀의 실종에 대해서 이미 안다는 듯 다시는 돌아올 수 없다는 듯이 그 시기에 다른 여자친구를 만들어서 새로운 살림을 차렸다고 합니다. 이제 경찰은 심씨에 대해서 자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 그의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이어갑니다. 그 중에서 심씨와 친분이 있었던 한 남성. 5년 전쯤에 그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셨는데 그때 현관에서 아이스박스 같은 것을 목격을 했었고 그곳에서 이상한 냄새를 맡았다라는 증언을 합니다. 경찰은 그에게 즉각 최면 수사를 진행합니다. 최면에 걸린 그는 이야기합니다. 이 집 현관에 박스 테이프로 칭칭 감긴 웬 아이스박스가 있고 거기서 냄새가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최면 수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은 심씨가 범인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즉각 그를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정작 심씨는 노발대발 끝까지 모르쇠로 일관합니다. 그 아이스박스가 있었던 거는 맞다. 근데 그 안에 막걸리로 만든 술빵이 있어서 그냥 거기 뒀었다. 내가 깜빡해서 상하면서 이상한 냄새가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죠. 이렇게 딱 잡아떼니까 경찰도 속수무책입니다. 당장 시신도 없고 확인할 현장도 없기에 정황 증거만 있을 뿐이었죠. 결국 그 당시 심씨는 아무런 혐의 없이 풀려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사건이 유야무야되다가 2년이 지난 2010년 우연히 땅에 묻힌 시신이 발견되면서 포크레인 기사에 의해서 발견되면서 사건은 대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죠. 결국 경찰은 처음부터 다시 수사를 시작합니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두 사람이 동거했던 천호동 집입니다. 하지만 오래되었고 심씨 역시 예전에 여길 떠났죠.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 커플을 기억하는 사람도 별로 없었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이 집 주변을 돌아다니고 있는데 경찰의 눈에 아주 신기하게도 우편물이 눈에 띕니다. 사망한 김씨 앞으로 온 고지서 하나가 발견됩니다. 이것도 아주 신기반기한 일이죠. 이미 몇 년 전에 이사를 갔고 사람도 없고 그런데 그 몇 년 전 사건이 이렇게 경찰의 눈에 띄고 툭 튀어나온 것이라는 것. 네. 내용을 열어보니까 불과 며칠 전에 채권 추심회사에서 보낸 독촉장이었습니다. 지난 2003년에 김씨가 홈쇼핑에서 오리털 이불을 구매했다는 것. 그런데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 네. 그 이후에 바로 실종되어 버렸으니까 갚을래야 갚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심씨 역시 이 부분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아니니까 결제할 생각을 못했던 것이죠. 어쨌든 최근에 와서 이 이불 회사가 부도가 나면서 추심 회사로 이 미수금이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추심 회사에서 돈 갚아라라고 계속 고지서를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오리털 이불이라면 시신으로 발견된 김씨를 감싸고 있던 이불. 기억나시죠? 생각나시죠? 생각하셔야 됩니다. 네, 그 이불과 무늬가 비슷하다는 것을 경찰이 발견합니다. 딸에게 확인을 합니다. 딸 역시 엄마가 사용하던 거 맞다고 합니다. 경찰은 이제 이 두 개의 이불이 동일한 이불인지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 7년 전쯤의 제품입니다. 제조회사가 이미 부도가 났고 확인해보니 재고도 없습니다. 경찰은 일단 모든 구매자 내역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이 이불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찾아 나섭니다. 일일이 한 명 한 명 연락을 돌린 끝에 강원도 원주에 살고 있는 한 여성. 아직도 이 이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대답을 듣습니다. 버리지 않고 아직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 네, 아주 알뜰하십니다. 이불 주인의 허락을 받고 원주에 가서 경찰이 직접 그 이불을 받아옵니다. 국가수 부검 결과 2개의 이불의 섬유 조직, 재봉 패턴, 성분, 오리털의 성분까지 모두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 있죠. 2010년 11월 16일 경찰이 또다시 긴급 출동합니다. 그렇게 심 씨는 붙잡히기 직전까지 도박을 하면서 포천에 있는 한 갈비집에 은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경찰은 그 식당으로 손님인 척 가장해서 조심스럽게 들어가는데 이놈의 심 씨, 얼마나 눈치가 빠른지 상황을 감지하고 곧장 뒷산으로 튀어버립니다. 경찰 따라 뛰어야죠. 결국 그는 그렇게 체포됩니다. 심 씨는 여전했습니다. 아니, 2년 전에 다 끝난 사건 가지고 왜 또 나를 괴롭히냐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런 태도의 경찰, 사실 살짝 당황했었다고 하네요. 증거를 지금 계속 찾고 있기는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앞서 그 시신을 감싼 이불. 네, 그 이불을 통해서 살인이 집에서 벌어졌구나라는 건 알 수 있습니다. 네, 추정 가능하죠. 하지만 당시에 같이 살고 있던 이 동거인 정 씨가 범인이라는 증거. 네, 미흡하죠. 누군가가 침입해서 살인을 했다라고 하면 네, 막히죠. 이제 자백을 받아내야 하는데 심 씨, 그럴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경찰은 머리를 싸매고 고민합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일단 심 씨를 차에 태우고는 운전을 합니다. 그 시신이 발견된 산을 향해서 갑니다. 이때 차 안에서 사건과 관련된 그 어떠한 말도 일치하지 않는다는 것. 그렇게 현장에 도착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번 둘러봐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심 씨의 태도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듯 몸을 막 바들바들 떨고 불안하고 초조하게 변해 가더라는 것. 경찰은 그렇게 지켜만 보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순간 초조하고 두려워하던 심 씨 갑자기 주저앉더니 오열을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요, 저기 김씨 귀신이 날 지켜보고 있어요. 아마도 귀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봅니다. 너무 억울해서 심 씨는 모든 범행을 실토하기 시작합니다. 5년 전 그는 도박에 미쳐 있었다는 것. 마땅한 수입도 없는데 매일같이 도박장에 가서 한 방만을 노리며 살았다는 것. 이 도박이라는 것. 잃는 사람은 있어도 따는 사람은 잘 없죠. 그렇게 두 사람은 매일 돈 문제로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5년 5월 9일 밤 11시. 그날도 역시 도박에서 돈을 다 날린 심 씨, 씩씩거리면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김 씨는 단박에 저 인간이 뭐 하다가 들어왔는지 눈치를 챘고 이어서 두 사람은 또 싸우고 말다툼을 하는데 김 씨 왈, 나는 더 이상 이렇게 못 살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심 씨는 가뜩이나 그날 돈을 더 많이 잃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이 받아 있는 상태. 김 씨까지 자기를 막 잔소리해대고 못 살게 한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갑자기 옆에 있던 벽돌을 들어서 김 씨 머리를 내리쳤다고 하네요. 이 집안에 웬 벽돌이 있었을까? 네, 김 씨가 쓰러졌습니다. 그렇게. 하지만 화가 풀리지 않은 듯 쓰러진 피해자의 목을 심 씨는 두 손으로 강하게 졸랐다고 합니다. 결국 그녀는 그렇게 숨이 끊어지고 말았다는 것. 정말 순식간에 벌어진 일에 심 씨도 당황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잠시 후 시신을 숨겨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때 눈에 띄인 것이 오리털 이불이라는 것이죠. 김 씨가 홈쇼핑으로 얼마 전에 샀던 이불. 네, 그 이불로 시신을 칭칭 감고 다시 비닐로 덮어서 봉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어디에 두지. 그때 또다시 눈에 들어온 건 대형 아이스박스였다고 합니다. 아이스박스에 시신을 담고 테프로 다시 칭칭 밀봉해서 그렇게 아이스박스를 집 안에 두고 한동안 생활했다고 하네요. 여기서 더 경악할 일은 아무 일 없듯이, 그러고 나서 아무 일 없듯이 지인을 불러서 집에서 술판까지 벌였다는 것입니다. 이때 지인들이 냄새를 맡은 것이죠.
그리고는 냄새가 점점 더 심해지자 또 다른 아는 지인 호프집 사장한테 찾아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잠시 이 아이스박스 좀 맡아줘. 이 안에 내가 막걸리 만들려고 넣어놨는데 하면서 그렇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 아이스박스, 시신이 들어있는 아이스박스는 그 술집에 어느 정도 방치가 됩니다. 그런데 하루하루 갈수록 손님들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죠. 이거 무슨 냄새예요? 술맛 다 떨어져. 그러자 호프집 사장도 심씨한테 당장 이거 가져가라고 전화가 옵니다. 심씨는 마지못해 그걸 수거해 와서 보니까 냄새가 너무너무, 그렇죠. 당연하죠. 더 이상은 집안에 둘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는 고민 끝에 결국 시신을 묻기로 결심합니다. 하지만 혼자서 옮기는 건 불가능했죠. 믿을 만한 지인 한 명을 불러내고 밤 11시 두 사람은 차에 아이스박스를 싣고 강동구 강일동 16번지에 위치한 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구덩이를 파고 시신을 꺼내서 땅속에 밀어넣습니다.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묻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딸이 찾아와서 엄마를 찾습니다. 엄마 어디 있는가? 신고는 했는가? 그 와중에 경찰 조사도 받았죠. 그런데 그 당당한 태도로 그는 5년간 거짓말로 버텨낸 것입니다. 이후 재판에서 범인 심씨,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징역 13년형을 받게 되죠. 201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2023년쯤이면 출소를 했겠죠. 그런데 사건을 쭉 듣다 보면 정말 이상한 기이한 일이 있죠. 손목, 이 손목이 분명히 시신에 정상적으로 같이 붙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손목만 분리되어서 따로 떨어져 나왔을까요? 따로 떨어져 나온 다음에는 어떻게 그렇게 보관이 되어 있었을까요? 정말 신기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